아무튼 이 일이 지난번 그 남원의 버드나무집 조재영 교수님 어머님 사시는 그 집에서 저희 녹색 게릴라 팀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정기 워크숍을 저희가 사이언스 월든하고 협업으로 하는 취지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 지리산 둘레길이 한 300km 되는데 그 주변을 돌면서 이 사이언스 월드의 프로젝트를 자연미술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조정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그 단계로서 11월 달에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준비 워크숍을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났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앱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실험으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조재영 교수님의 아이디어들을 쭉 내주셨고, 저는 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협업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세 분은 자연미술 워크숍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동영상을, 자료를 작업 중심으로 편집을 제가 거칠게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17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지금 그 장소는 이제 기간은 2박 3일로 했고요. 이 버드나무집은 조재영 교수님 어머님이 사시는 그 집에 버드나무가 큰 게 있어서 집 짓기 전부터 있던 버드나무이기 때문에 집을 이제 그렇게 버드나무집으로 호칭을 하시고 계시고, 요번 워크숍에는 이제 강량희 여사님은 이제 어머님이시고, 조재영 교수님, 그 다음에 구진아 사모님, 그 다음에 여기 작가들, 저희 녹색 게릴라 작가분들하고 조재영 교수님이 같이 참여를 했고, 이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클레가라는 여기 워크숍 레지던시 참여했던 외국 작가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쭉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집, 댁 올라가는 집이고, 땅을 밟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현관 앞이고요. 저희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맞이해 주시는 어머님이시고요. 다 처음 뵙나요? 여기서? 직접 하신 뒤에 액자가. 그거는 조정 교수님이 아마 구하셨다고 컬렉션. 네. 네. 지붕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 좁빗하지 않습니까? 네. 제 리액션이 너무 소리가 커서. 네. 집에서 지리산을 볼 때 방해되지 않게 좀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이 나와서 네. 지리산을 닮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지붕 라인이요. 지붕 라인이 그거는 의도하지 않다. 여기 그 위에 용마루에 상당식한. 그래서 댁에서 보면 천왕봉이 보이는 집이에요. 이 앞에 마당을 정원을 손수 다 가꾸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요. 어머님께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짧게 그냥 편집을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작업이네요. 네, 작업이시네요. 그래서 대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리고 현장에 작업을 남기지 않고. 그런데 이제 권호열 선생님 같은 경우 이번에는 미리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온 케이스죠.
그래서 약간의 설치적인 작업이 나왔고, 소리가 단상에 있어서 그런데 좀더 조금 소리가 나.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한 자연물을 그대로 찍기도 하시고, 또 약간의 자기 이야기를 덧붙여서 사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주인공이라는, 그러니까 소소한 자연물을 딱 집어서 너 오늘 주인공이야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작업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최혜문 작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퍼포먼스 형식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거는 마을 입구에 차량들 진입을 하지 않게 하는 그 팻말인데, 거기에 고여있는 물을 이용해서 저런 약간의 행위적인 작업이죠. 저런 것도 이제 혼자서 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모여서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애초에 먼저 본인이 했던 상황이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찍었었고, 그래서 금지한다는 그런 X, 들어오지 말라는 그 팻말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거를 도장 찍듯이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것에 착안했던 것 같아요. 그 구멍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래서 자연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손수 그 꽃을 다 선택을 해서 꽃다발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분이 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요. 요 작업은 이제 굉장히 독특한 시도였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한 사람이 제안을 하면 릴레이로 아이디어를 같이 협업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더 전개해서 공동 작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닦는 걸 했는데 그 위에 머리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에 더 해서 그 나중에 이제 저거는 제가 끈을 주워서 묶어서 댕기처럼 한 거고요. 꺾여져 있는 이 상황과 상태가 대개의 작업들이 현장에서 떠오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현장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하고, 때로는 저렇게 이 작가는 이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3보 1 세 발자국마다 한 작업씩 남겼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작업을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무슨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평범한 자연 요소들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작업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뒷면은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중인데 밑에 있는 이 한쪽에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사진 컷으로 한 커트가 남기도 하고요. 또 프로세스가 있는 작업은 동영상으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이런 방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대개 그 뒷마당에 있는 길에 있는 돌 위에 이거 어머님이 다 날라다가 이렇게 발판을 만드신 건데 그 위에 딸기 이파리를 놓은 거고요. 요건 또 다른 작업, 솔리파리를 갖고 작업한 거고. 그래서 요렇게 한 컷을 찍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작업이죠. 요거는 이제 김수님 작가가 시리즈로 계속 하는 작업이에요. 달을 만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여기 보여주고 떨어진 마른 풀을 이제 뿌리처럼 꼽아놓은 이파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한 나무에서 난 따로따로의 이파리인데 그거를 이 하나의 이파리로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대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끼워놓은 작업.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같은 한 이파리에 구멍, 벌레 구멍이 있는 거를 여기 빗자루 파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껴서 비녀처럼 꽂아서 대개 작업을 하면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 이파리가 떨어지면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뭐 아무것도 이런 경우는 지탱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여린 마른 이파리인데 옆에 보니까 스티로폼이 부스러기가 있어서 그거를 사이사이에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행위를 통해서 그 스쳐 지나가거나 별로 발견되지 않은 법한 그런 자연을 의미 있게 드러내는 그 상황 자체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 줄기를 이파리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웅성하고 떨어지는 꽃잎을 모아서 또 하나의 꽃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떨어진 꽃잎으로 꽃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었고요. 다른 나무 줄기가 있어서 그 옆에다가 그 주변에 떨어진 요 이파리를 다시 이렇게 올려줘서 요 버드나무 이파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마른 버드나무 줄기와 이파리를 가지고 다시 연결해주는 이런 거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편집을 이렇게 한 거죠. 사진 컷을 모아서 연결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부분이 그냥 병들어서 버려야 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미술을 통해서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 기간 동안에 조재현 교수님이 그 굿즈와 배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를 담은 작업이었었고요. 아까 거는 요거는 비닐하우스에 벌레들이 틈새에서 죽은 저것도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하나의 상황이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그 주변을 드로잉하면서 그걸 쫓아가면서 사실은 죽은 벌레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찍으면 이제 자연이고 저기에 어떤 예술적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을 하면 그것이 자연, 미술이 돼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이거는 설명이 다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 이제 버드나무 밑에 조재현 교수님은 이제 지난번 일광 워크숍하고 이번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훨씬 자연스럽게 작업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 꽃잎을 이렇게 이제 건사하는 거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 친구가 꽃을 하나 안고 있어요. 아까 제가 꽃을 하나 이- 이겼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나 더. 아이고 또 떨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 꽃 자세히 보시면 이제 꽃을 제가 아까 주운 게 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드나무에 안겨서 색을 마감할 수 있도록 어머니 맡겨 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게 저 형님이 완전히 중국이라가지고 아 그래요? 서로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예. 또 보드나무가 도와주고 있는 장면 이상입니다. 들어가면서 이 상황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어머님이 강냉이 여사님께서 저 가지를 발견했는데 벌레 먹은 그거에 제가 먼저 했던 작업하고 연계가 돼서 그거를 같이 보여주는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협업이 되는 거죠. 피하게 만드는 뭐 이 작가 클레가는 이제 그 뒤에 버려진 그 비닐하우스를 밤에 새벽에 가서 토치로 프레시로 이걸 이렇게 비치면서 그 장면들을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버려진 것들 방치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촬영을 했어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억도 해내는 그래서 그날도 안 돼서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된 아이디어를 구사하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스토리를 부여한다든지 무슨 장치를 쓴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그냥 빛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과정을 작업화하는 자연미술이 어떤 특성을 획득하려면 너무 많이 가미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요거는 이제 그 이파리가 돌면서 거기에 비치는 그림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도 거의 손을 안 대고 찍기만 한 거죠. 장면을. 저도 저런 장면을 사실은 많이 봤는데 저걸로만 찍는 걸로는 작품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사실 시도를 안 했는데 클레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저 장면을.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 놓으려고 잘 모아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탁 그려져서 하기 마치 날아가듯이 와서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안 앉았다. 그래서 찍었다. 이렇게 그렸으면 좋네요 진짜. 네, 머리 싹히고 사과 찍어주고. 마지못해 제가 꼭 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여기 그래서 워크숍 끝나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같이 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언제나 저희들이 가져요. 근처에 있는 실상사를 갔다 왔습니다. 요거는 조재훈 교수님이 편집하신 건데 그냥 제가 갖다 썼습니다. 예.
스냅들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기에서 토론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냥 제가 단어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짜 뭐 막 아우성처럼 그런 약간 창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 과정에서 조정 교수님이 제안하신 배주와 굿즈와 관련해 가지고 작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이 떠오는 대로 막 말도 끊어가면서 우왕좌왕했는데 좀 약간 활기찬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즐겁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자연미술이 소위 자연미술이 한 축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런 그 방법은 사실은 1980년대 초반에 야투라는 그룹에서 자연미술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고승현 선생님과 또 저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대학교 때부터 이 작업을 했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미술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글로벌 노마딕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이제 진행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그룹 차원에서 약간의 변화라면 2014년부터는 이제 그 개별 작가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서 저희가 소나무에서 이제 이 녹색 갤러리 멤버들하고 같이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그 애초에 자연미술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이언스 월든과 결합을 하면서는 좀 더 열려진, 제 생각에는 이제 미술이라는 말도 떼어버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더 접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뭔가 저는 지금까지 자연미술 워크숍을 보기는 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명쾌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좀 이야기가 쉬웠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사라지는 예술, 사라지는 거, 약간 이런 부분들에 요즘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 뭐였냐면, 그럼 교수님께도 공유를 안 드렸었는데 요즘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러면 도대체 사이언스 월드만의 과학예술 융합 방향은 뭘까,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걸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한 기획자가 뭐 어떤 기획을 하든 프로젝트에서 끝까지 가는 단계에서 기승전결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갈 때 이게 과연 사이언스 월드만의 어떤 방향일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물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획 전시도 이루어지고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이거 자체가 그 과정에서의 컨테이너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좀 과정을 열어두고 어쩌면 그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소통이 있었는가가 이제 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면서 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들고 오긴 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접목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감동받은 것 같아요. 저 영상을 보면서 사라지는 예술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저희 그 꿀과 같이 자본주의라는 그 어떤 단어 안에서 대안적인 모습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고, 이게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연령대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되게 많은 이렇게 오래 하셨지만 되게 가능성의 지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연미술에 대한 의미는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연미술이 갖는 특징은 사실 이게 보관할 수 없고, 사실 미술관으로도 가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그죠? 현장에서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미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 미술 제도권 하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를 쓰잖아요. 내 작품이 팔릴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건 애초에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프리한 그 자유지대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자연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이 계급이 없고 이 안에서 사실은 제가 30년 이상 이걸 했지만은 매번 자연에 나갈 때는 똑같은 긴장감을 갖고 흥분 상태에서 새롭게 자연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훨씬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누가 이거에 사실은 뭐 창시자라든지 대가라든지 이런 말은 전 진짜로 어울리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은 이 자연미술의 생명력을 주는 거는 자연이기 때문에 이게 내 거야 하나라고 하는 순간에 자연미술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참 묘한 지점에 있어요. 이건 내 작품이야 하는 순간에 자연미술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이 그 생명력을 주는 건데 대개 작품들을 보면 그 자연 때문에 훨씬 그 맛이 살지 내 아이디어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자연이 그것 자체로 있으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가 가미됨으로써 그 자연을 생기 있게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든지 새롭게 보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관찰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보이진 네. 않지만 그 관찰력이 결국 이 자연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저는 뭐 모르겠어요. 보면서 느꼈던 건 이 자연을 관찰하는 관찰력이 있으면 네.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게 결국 인지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쩌면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만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안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사진도 있고 영상도 네. 있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자연미술의 이 과정의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그곳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의 캔버스에 쌓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은 알겠죠. 저는 아직 네. 경험 못 해봤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뭐 기존의 제도권에서 어떤 미술로서 결과물이 뭐 전시가 되고 이런 네.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 쌓이고 네. 그게 사실 쌓였다고 해서 안 보이잖아가 네.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또 네.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좀 생각이 그냥 들어서 단번에 눈치를 딱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이게 이제 자연미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미술이고 그리고 되새기는 미술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딱 한정된 의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질 때는 애초에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획득하고 제 작업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밀어놨던 건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건데 둘째보다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진짜 더 마음에 새롭게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되새기는 미술 그래서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는 미술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김자 박사님 어떠세요? 보시고 말은 많이 들었죠. 자연미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서 뭐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석사 전공할 때도 식물 생태학 연구실에서 했거든요. 저는 식물 생태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밖에 뭐 식생 조사나 뭐 이렇게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은 좋았지만 그때는 좀 일적으로 해서 좀 힘들었던 그러면서 조금 멀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이제 캐나다에 그 발도르프 교육 관련해 가지고 갔을 때 거기 교육에 그러니까 제가 뭐 오후 세션에 무브먼트 앤 게임 뭐 이런 걸 들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상당한 부분은 아이들을 숲에서 놀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도 그거를 체험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학교 옆에 있는 숲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막대기 바닥에 있는 것들 다 주워가지고 그걸로 그림 뭐 모양 만들어 보기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틈별 작업을 해서 거기는 자연물들을 주워가지고 그 쉘터를 한번 만들어봐라. 너네들만의 쉘터를. 그래서 저희 팀은 뭐 나무 위에다가 구멍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협동 작업을 해서 쉘터를 만들었고, 어떤 팀은 뭐 바닥에서 만들기도 했고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사람이 자연에 있으면 뭔가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안해지고 자연물을 다룰 때 그렇게 느껴지는 그냥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나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되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 캐나다 가서 저는 이제 그 순간이 되게 좋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가지고 그걸 파스텔로 그려보기도 시키시고, 소리 듣는 것도 시키시고, 막 눈 감고 감각하는 것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래 자연은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 연장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슷한 제가 했던 활동이나 아니면 의미나 그런 비슷한 그런 거 작업들인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이 자연미술이라는 소위 이름으로 사실은 세계에서 이렇게 약간 자연물을 가지고 뭘 만들거나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위 한국의 자연미술, 여기에서 보시는 것들을 대충 보면은 무엇인가 만들거나 꾸미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물을 재료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꽃잎을 가지고 꽃을 만들거나 이렇게 꾸미는 방식으로 자연물이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물 그 자체가 있음 그 자체로 작품이 되는, 요게 이제 한국적 자연미술의 약간 특성, 아니면 제가 바라보는 그 장점, 이런 작업이 좋다 오히려. 그러니까 수단이 되지 않는. 그리고 되게 지금 이제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미술을 어디까지 자연미술이라고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제 의견은 이제 자연을 장소로 이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놓기 위한 장소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연물을 재료로 해서 조각적인 것을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거는 그냥 미술이다.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자연이 있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그 자체로 그 자체를 드러내도록 인간의 의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간섭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술이야 하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밸런스를 딱 이루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자연미술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한쪽이 빠지면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인간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만나는 순간에 약간의 불꽃처럼 싹 피어오르는 거, 요거를 이제 자연미술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연미술이 야외 설치, 자연물을 이용한 야외 설치를 통칭하는 말로 자꾸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 속에서는 좀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투 내에서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그리고 얘기가 지금 이제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미술이라는 말을 띄고 거기에 이제 어떤 현장에서 떠오른 시상을 말로 이렇게 딱 하면 시어를 단어 두 개를 배열해도 그것이 어떤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어떤 것을 뭐 지지라고 하자,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조정 교수님이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여기에 A Future Depends on Me 이렇게 딱 쓴 거를 지금 영상에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의도치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진짜. 네. 저는 굉장히 고도의 코디를 하셨다. 지금 보고 알았어요. 저게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약간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워딩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딱 그 장소에서 떠오른 깨달음 그걸 언어로 바꾸면 그것도 이제 미술 말고 그러니까 이건 미술이 아니라 어떤 것.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지라 하자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보시고. 저는 그냥 보면서 편하게 그냥 잘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친가회가가 다 시골이어서 어릴 때 저러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막 정확히 자연미술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어릴 때 꽃반지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삼촌이 이거 나무에 있는 게 하트 모양이다 뭐 이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잘 봤어요. 이게 예술의 하나로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움직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은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그 작가들이 다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중후반 혹은 60년생 초반들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성장을 했고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70년대 말이나 다 아직 자연이 시골에서 이제 그 공주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된 건데 다 강에서 몇 감고 산에서 뭐 이런 열매 따먹고 하던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놀던 그 방식을 미술로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훨씬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대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닌데 지금 특히 그런 시골의 경험이 있다면은 예. 근데 최근에 그 이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서는 별로 안 듣는데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전홍규 선생님이나 제가 들었던 음악들에 심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김한선 노래라든지 저도 이제 TV에서 봤는데 그 학생들이 뭘 이렇게 막 매번 듣고 있잖아 학생들이. 그래서 뭘 듣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조정현이라든지 스테이지 Y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쟤들은 절대 그 노래 안 좋아할 거야. 뭐 김광석 노래라든지 김한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노래를 듣는. 그래서 왜 이런 노래를 듣니 이랬더니 자기들은 이런 노래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게 더 새롭지 않아요 라는 거죠. 그 학생들한테는 힙합이나 소위 얘기하는 그 지금의 핫한 음악이 그렇게 새롭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듯이 자연미술도 그런 고리들이 다음 세대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때 캐나다에서 했던 그 활동 중에 그러니까 달려있는 살아있는 거는 절대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파리 같은 것도 따서 하면 안 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만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그런 의미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그 자연물을 활용한 재료를 활용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뭔가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을 꿈꾸신다고 했는데 그냥 저희 같은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꼭 그거가 아니더라도 제가 했던 이런 작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술적인 예술가 입장에서 그게 예술성을 따지면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뭘 갖고 만든다 그러면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했던 그 모드가 그냥 연장선상으로 가는 거죠. 바깥으로. 그 모드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냥 자연물로 그림을 그리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보지를 못하고 크레파스 쓰듯이 쓰는 거죠. 근데 자연미술을 외국 작가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약간 독특하게 보는 거는 굉장히 시적이다. 그러니까 시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물과 자연물,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시적 의미가 탄생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약간 감흥을 주는 방식으로 되는, 그래서 약간 개념적인, 이제 미술적 용어로 하면 약간 개념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게 자연미술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만드는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래도 이제 예전에 초창기 오셨을 때 네. 이제 자연미술을 네. 몰라서 찾아보고 했는데 네. 외국의 작가들 영상을 찾아보니까 자연 자체를 백그라운드로 두고 바닷가에서도 오브제를 들어가서 어떤 형태를 자꾸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결의 작가들이 많았어서 네, 저는 네.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이 녹색 게릴라팀인가요? 이렇게 한 걸 보면서 되게 또 많은 생각이 든 게 뭐 똑같이 월드루프 그 캐나다를 네. 다녀왔지만 거기서도 그냥 느꼈던 건 자연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자연에 대놓고 막 이거는 왜 이래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게 뭘까를 봤을 때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이 소통에 있어서 말, 내 생각, 표현이 너무나 이게 다원화되면서 네, 네. 주장하기 바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자연 앞에서 누가 주장을 하겠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고 내가 이걸 관찰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보는 순간 이제 관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인지까지 가기는 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본다면 물론 좀 더 넓게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통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요즘에 네, 새로운 맞아요. 소통의 언어를 네.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어쩌면 세대 간의 갈등의 그 소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거나 네네. 이걸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네네. 저희는 아직 미성숙하니까 네. 어떤 매개제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은 대상이 된다면 충분히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나 소통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좀 네.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 자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술가가 어떤 걸 만들어서 거기에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작품은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품 미술 안으로 이미 그게 딱 있기 때문에. 근데 자연에는 자연과 무한한 이제 지혜의 원천인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연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무엇인가 발생시켰으면 저는 거기에 우리 이제 워크숍 때도 우리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인문학자나 철학자나 아니면 뭐 문학하는 사람이나 일반인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액자에 낀 미술 같으면 그거 놓고 막 말을 하기는 사실 물론 그런 작품도 가능한데 어떤 때는 그 작가에 묶여지죠. 아, 네,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연미술은 거기에 자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출발점. 전혀 엉뚱한 아이디어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80이 넘은 제 어머니가 네. 이제 이번 자연미술workshop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작품 하나하나 네. 하면서 다른 작가분들이 얘기할 때도 막 질문을 중간에 끊고 막 하셨어요. 근데 네. 그게 예. 다른 주제였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 방금 얘기하신 맞아요. 소통에 굉장히 큰 의미가 예, 있어요. 예. 애들도 아마 만약에 있었다면 네. 뭔가 자기가 아는 단어가 나오고 아는 모습이 나오고 네. 저거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요? 어머니가 네. 참여하셨듯이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자기 소리를 찾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늘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네. 나의 소리. 예. 언어의 마술 어딩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은혜의 마술사. 그래요. 네. 자기의 소리. 예.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몸 감각의 회복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몸 감각을 자연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업화되면서 우리 몸을 안 쓰잖아요. 네. 다 이게 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각적 그 자연과의 교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묵혀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뇌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아니면 몸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이 자연과 만나면서 살려내는 촉을 살려내는 거죠. 촉을. 그래서 진짜 어느 장소에 가면 그러니까 싹 자연이 이렇게 살아서 내 앞으로 싹 다가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열렸다 그러는 거지. 열렸다. 그래서 자연 안으로 이제 그제서야 들어온 거지. 그 전에는 자연을 보되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그 순간에는 우리는 커튼을 열고 자연 안에 있게 되고, 무심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발생하게 하는 자극들이 일어나는. 근데 그 자연이라는 단어가요. 서양의 언어인 이제 네이처가 우리가 더 낫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단어를 보면 스스로 자연 글을 읽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건 그랬거든요. 일광이 첫 번째였고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자연의 지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막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관찰을 이렇게 또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연 미술의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게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다가 이런 모습을 내가 가서 이제 하잖아, 행위를 하잖아, 예술 활동이나 예술의 작품을 하는데 이것이 자연이라도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공간이라면 그런 것을 했을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연이라면 도저히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하면 자연미술, 이제 저의 점이죠. 그건 자연미술이 아니고 자연도 언젠가는 이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제 나름의 그게 이제 좀 보이는 그런 거죠. 완전 콜라보레이션. 네, 그러니까 흐름을 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연이 흐르는 것을 타면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훨씬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탈까?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현대미술 용어로는 이제 사이트 스페시픽한 장소 특정적인 그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장소에서 얻어지는 그런 거를 해야 바람이 나든지 아니면 태풍이 만들어냈다든지 아니면 뭐 건조해서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승균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제가 빨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해운대 옆에 길을 그 숲길을 걸으면서 집사람하고 얘기한 건데요. 위에서 이제 솔잎이 딱 떨어지면서 밑에 이렇게 탁탁 걸린 거예요. 탁 걸리죠. 이제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빨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빨래다. 자연이 빨래를 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임승균 작가님은 손으로 이제 거기다 꽂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임 작가님이 그 행위나 예술 이제 그 액트를 하셨지만 사실은 해운대에서도 자연이라는 그 시간이 그 솔잎을 떨어뜨려서 솔잎파리를 떨어뜨려서 거기다 걸어놨잖아요. 그게 동일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자연미술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맞아요. 자연이 언젠가는 바람이 하든 뭐 햇빛이 하든 시간이라는 그 예술가가 그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일광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했는데요. 일광에서도 서 작가님이 이렇게 발자국의 흔적을 지우셨잖아요. 그럼 바람이 세게 불도 그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행위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도 그죠. 그것을 이제 작가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그거 사람이 발자국 지우면 그게 자연미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자연미술은 시간이나 바람이나 뭔가 장난기 있는 태풍이나 그죠. 이게 장난기로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작업. 그렇죠. 그게 자연미술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연의 흐름을 타는. 그래서 그런 그 자연미술이 갖는 의미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유발시킬 수 있고 어떤 의미를 증폭시킬 수 있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저는 그 작가님 요즘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인 거죠. 거기에 사람이 마음이 가는 것을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늘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뭔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영화 조커에서는 살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이 자연이냐 아니냐 라는 화두를 들고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은 배트맨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조커라는 악의 존재를
정말 그 인간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했다고 믿는 거죠. 그게 당연히 자연미술은 아니고 자연이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세상이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만약에 몰아버렸다. 그럼 그것도 자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게 자연미술의 범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사이언스 월드에서 이 세상에 끝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건 막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네. 동문이 앞에 또 나오고 네. 그런 거죠. 예. 그런 자연으로 다른 해석이 조금 이제 고민된다라는. 아까 이제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행위. 자연도 살인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태풍이 와서 뭐 떨어뜨려서 죽여버린다든지. 그게 이제 뭐 그것을 자연미술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자연주의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세상이 너무 힘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걔네들한테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직장을 가지고 견뎌보라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온다. 뭐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고 뭐 힐링을 해라. 이게 걔네들한테 정말 자연적인 그 행위인지 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참 안타까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존재하면서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직장을 갖고 사회에 기여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쭉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나는 이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할 일이 없어. 그야말로 또 이제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그 존재의 가치는 무엇일까 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미술은 그 존재의 가치를, 그러니까 인간의 내재된 창의력을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창가에 비춰지는 빛을 보고도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눈만 깜빡거리면서 저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그 감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감흥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만 움직일 수 있어도 나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 존재의 이유가 인권적으로 살아있은 그 생명 자체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만, 그것 플러스 내재된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상상력이나 창의력, 표현, 이런 것이 발휘되는 그 최소한의 방식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그 존엄함과 플러스 인간의 그 내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미술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술이 전문화되면서 10년간의 수련을 한다든지 뭐 대생을 하든지 동안 배워야 되고 뭐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미술계 내에서도 작가가 되려면은 그 작가가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연미술은 단번에 자연과 교감하는 그 수도꼭지를 틀듯이 이렇게 탁 트는 방식으로 자연과 만나면 창의력이 발휘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미술은 터득을 이렇게 뭔가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열어보일 수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참 공평한, 어떻게 보면 미술이다. 계급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미술을 제가 이해를 조금 했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언스 월드로 들어와서 특히 이번에 작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지리산 둘레길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연미술을 이해를 하면서 또 자연미술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예술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연미술이라는 것에 조금 약간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그 노력, 행위, 활동, 이 자체가 사이언스 월드니 좀 추구하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구전 작가님은 다른 예술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네. 저는 예술가들을 잘 모르지만 늘 조심스럽고 잘못 제안하면 또 강한 반발이나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흔쾌히 또 받아주셨고 또 그런 과정이 사이언스 월든이 가고자 하는 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시도하는 것 자체, 성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보다는 시도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녹색 게릴라 참여하는 분이냐, 저도 그렇고 일단 미술을 하잖아요. 저도 페인팅도 하고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여기 있는 작가들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완전히 그걸 그냥 내려놓고 자연과 1대1로 그냥 맞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시 충전하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거기서 새로운 출발점이 돼서 자기 작품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여기에 온 거를 다 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작품으로서 미술계에서 긴장감 있게 자기를 확장하고 디벨롭하고 이런 거는 또 이루어지고 또 이쪽은 또 이쪽대로 또 그 하나의 공간으로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이쪽으로 전향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작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자들이 인터뷰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인터뷰하면 딱 떠오르는 영상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글자 인터뷰라는 말을 이제 우리 딸이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주도 가서도 하고 인터뷰가 뭘까? 그런데 책도 좀 사서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뷰더라고요. 네. 사람의 관점을 보는 거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터뷰가 참 좋구나. 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김재희 박사님한테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행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인터 이미지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 찾아보고 이제 찾아보면 인터 이미지라는 표현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김동현 선생님 만나서 인터 이미지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뭘까? 라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고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그분의 인터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이제 자연과 만나서 만약에 자연 미술을 하면서 중간에 인터뷰를 하긴 힘들지만 인터 이미지는 가능 일부는 굉장히 극한 혹은 사람을 관찰해서 혹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 이미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 작업 속에도 네. 뭐 예. 되고 예. 사이언스 월드 행동 속에도 예.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12시인데 몇 시까지? 저 괜찮아요. 예. 그냥 쭉 예. 갈까요? 예. 쭉 가면 그러면 약속 있다고 하셔서. 아니 오후에 미팅이 쭉 있는데 네. 그냥 양해는 구하고 왔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페이퍼 이 파일 보내드렸는데 지금 여기 띄워놨으니까요.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오늘 미팅의 이제 그 포커스는 일단 11월달에 워크샵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버드나무집에서 했던 워크샵은 1차로 워크샵으로 이제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워크샵을 그러니까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워크샵이죠. 그래서 11월 달에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스테믹하게 만들까 하는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이 지리산 둘레길 전체 프로젝트의 어떤 틀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음 워크숍은 11월 15일에서 18일, 그리고 장소는 지리산 둘레길의 버드나무집 혹은 또 다른 장소, 아직 미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술가, 과학자, 관련 전문가 그랬는데,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요번 같이 참여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취지가 명료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나 초대 작가, 그 초대 인원을 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떻게 할까는 좀 뒤로 밀어놓고, 요 기획을 하게 된 그 목적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저랑 아마 공유가 됐을 것 같은데, 조재훈 교수님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설명을 다시 짚어주시면 어떨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앱 개발에 관련된 그 아이디어를 먼저 한번 조재훈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는 마음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드나무집 이제 레지던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떠올랐던 얘기 중에 떠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이 약 300km 정도 되고, 원래 지리산 둘레길을 구상하셨던 분의 아이디어에는 사람들이 와서 걷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마을과 마을을 잇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마을과 마을이 지금은 길이 아니라 도로로만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포항을 가고 싶다, 부산을 가고 싶어도 걸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차로 가야 되고, 차는 도로를 가기 때문에 도로로 이어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걸어서 사람의 몸으로 온전히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언스 월든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합쳐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이어지냐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싶은 거죠.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또 가끔 만나고, 또 그게 한 번에 이 프로젝트에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혹은 이제 사이언스 월든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연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중간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젊은이들한테 혹시 통할지, 이런 실험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걸 했고요. 만약에 그게 통한다면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를 내년에 쭉 한번 계속 길을 이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북한, 백두산, 이제 백두산 둘레길 뭐 이렇게라도, 혹은 그게 이제 유럽까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평생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됐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앱은 지금 김재일 박사님하고 김동영 선생님이 만드시고 있는 웹 기반 그 동문회 앞에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게 그 시간까지 이제 좀 가능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창 개발 중이라서.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앱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앱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작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 교수님 보여주신 그런 사진을 올리고 지리 정보를 올리면 그 공간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찾았다 이렇게 되는 그 지리 정보에 옮기고, 이제 지금 기반에 그런 게 있어요. 지오 펜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그 작품이 있는 곳을 하고, 본부에 하던 이제 작가분이 직접 이제 사진을 올리고 그 위치를 딱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GPS로 그 숫자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면 지리산 둘레길에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러면 작가나 아니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서 딱 찾는 거죠. 찾으면 작가한테 고마워요, 이런 작품을 보여줘서 하고 이제 꿀을 보내는 거죠. 꿀을 보내면 이제 본부에서는 그 참여한 게 또 고맙기 때문에 이분한테 2배의 꿀을 주는, 이런 식의 앱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받았는데요. 단 하나, 이제 그 지오 펜스라는 게 아직 조금 그 기술이 완벽하지 못해서 10m 안에 들어오면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한 100m 앞에 와도 깜빡깜빡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감안하고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리산돌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동시에 그 플랫폼에 우리가 이제 가상이죠. 가상의 작품이 똑같은 그 사진의 작품, 그 작가의 작업에 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이게 유니스트 캠퍼스에도 딱 뜨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니스트 캠퍼스의 위치를 지정한 곳에 찾아나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오지 않아도 이게 대학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송도의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유니스트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작업을 구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지리산 둘레길에만 설치가 되는 거고, 그럼 그것도 유니스트에서는 가상도 그것도 가상하고,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진짜 작가분이 하신 그 작품의 장소를 있는 거죠. 네, 있는 거고, 지리산에는 있는 거고, 네. 유니스트에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만 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밤에 네.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작품이 있고 그 작품 있는 곳을 찾으면 스마트폰으로 그 원래 있던 작품을 볼 수 있고 네. 거기에 꿀이 주고받게 되는 네. 그 시스템. 네. 요거를 구축하는 출발점을 지금 이제 지리산으로 잡으면 지리산은 굉장히 크고 네. 실현하기가 아직 이제 한번 워크숍을 해야 돼도 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인프라가 이제 다 힘드니 어떻게 보면 이제 번거 좀 절차가 필요하니 지금 이제 유니스트에서는 지리산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유니스트에서 먼저 테스트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여기도 둘레길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것도 동선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레지던시를 특별 레지던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녹색 게릴라 작가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작가들로 아니면 여기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 유니스트에 까는 거예요. 참 그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11월 그거를 네. 지리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11월에 예, 그걸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작가들이 여기 지금 과일집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레길을 개척을 하는 거죠. 작품을 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앱 개발하시는 분과 협업을 같이 그걸 한번 개발해 보는 거면 제가 좀 생각이 멀리 가고 있는데 뭐냐면 이걸 해서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니스트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사실은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학들 캠퍼스 주변은 다 한적하고 어떤 뭐 자연이 있거든요. 꼭 근데 지리산은 지리산대로 가는데 유니스트에서 성공하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시스템 구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작가분들 레전시 하셨더라도 당장 시스템이 안 되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작업이 있어야 시스템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앱의 시스템은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급하게 부탁을 했고 어쨌든 가능한 범위까지는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자연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요? 마치 이 앱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앱이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를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것을 이번에 이것을 이제 지리산이 아니라 유니스트 아니면 뭐 다른 장소를 하나 택해서 한다라는 거는 동의하는 거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과 마을을 잇고 자유미술이 사이언스 월든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먼저 하고 이것은 앱은 그야말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문의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미술과 지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이언스 월드 프로젝트와 어떻게 이제 결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하는 시도가 이제 중요하니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프로젝트를 둘레길 프로젝트
뭐를 위한 뭐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따로 이제 붙여도 되고요. 네, 따로 붙여도 네,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앱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작업이 없어도 그냥 실험적으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가상적으로 아무거나 놓고 해봐도 되는, 개발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 시스템,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지리산에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 예정대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이언스 월드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유니스트에서 이거를 돌려보는 거를 하고 내년에 지리산을 투어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방법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저는 이제 저희 센터의 이제 이 전체적인 연구 주제를 봤을 때 지리산에 마을과 마을이 있는 걸로 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과정을 떠나서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체적인. 그리고 아니 그건 하는데 그건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하고 가는 준비에 바로 만약에 앱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연구원분들도 저는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지리산 워크숍을 하는데 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 여기서 하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 프로젝트에서 자연미술을 같이 공유하고 의미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참여하는 연구원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어렵더라도 장소를 지리산, 그 준비 워크숍도 지리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장을 봐야 떠나시기 싫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을 느껴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라도 저는 좋습니다. 어느 쪽도 괜찮은데 어떨까요? 지금 이제 뭐 10월에 하반기에 또 워크숍 하나가 예정이 돼 있긴 한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니스트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편하게 참여를 할 수는 있는데, 또 단점이 뭐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이거 하다가 전화 받고 이거 하다가 뭐 다른 일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진짜 다 팍 빠져가지고 그래요. 어떤 걸 느끼게 하는 맞습니다. 세팅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좀 그러면 11월 15일, 18일이 일정들이 괜찮으세요? 이건 이제 작가들 일정에 맞춰서 일단 한 거거든요. 잡은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저는 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은 이번에는 다 참여했으면 연구원 쌓여.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범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여자 누가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녹색 게릴라 이번에 참여했던 작가들 플러스 여기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배민경 작가나 서영 작가, 그다음에 다른 일정으로 참여 못했던 정재범, 김등용 작가, 그러면 한 10명쯤 될 거예요. 작가님들은 이게 아마 일정이 맞아서 다른 작가들이 다 포함을 하면. 그리고는 원래 확대로 하면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마감뉴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참 특이한 그룹인데 이 작가들도 다 조각이나 이제 회화 베이스의 작가들인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현장에서 워크숍을 하고 전시를 하는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요 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이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 확대되면 요 그룹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배민경 작가도 여기 멤버고 김수님 작가도 멤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에 야토하고도 제가 기획을 해서 마감뉴스하고 조인트 워크숍을 한 적도 있고 해서 일정한 이해가 있어요. 이 몇 분들은. 그래서 요 분들 중에서 집행부 작가들 정도를 초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름마라는 거는 저기 하동에 그 지리산 사회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가들이 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기획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기획자하고 작가분 두세 분 정도 초대를 하면 어떨까, 나중에 협업을 위해서. 그렇고 저 외국 작가는 이제 뭐 클레가가 여기 있으니까 참여를 할 수 있고, 마티 밀러는 이제 홍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따져서 올 수 있을지, 뭐 항공료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요. 그건 이제 일단 두 번째로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재영 교수님이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작가들을 초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준비상 이번에는 좀 축소된 걸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다시 드렸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일정은 꼭 주말을 이렇게 끼워야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또 새아름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네, 이게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또 작가들별로 지금 꼭 주말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현재 그 주만 맞으면 다 달라요. 네, 작가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지금 정한 거였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뭐 강의 나가는 작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말로 잡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작가들 어려울 것 뭐 이렇게 같아요. 연구원들도 네, 다 네. 지리산 저기 참여를 해야 하는 건가요? 100%는 아니고 요 프로젝트에 관여될 분들은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해야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좀 공감하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다 싶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새아름 프로젝트 때문에 그냥 저는 참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저랑 김대희 박사님과 윤빈아 선생님은 새아름 프라자로 가서 이제 악기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주말에 있는 거군요. 네, 15일부터 14일부터 쭉 가서 아마 17일, 18일까지도 이렇게 기간이 빠듯할. 네, 아예 딱 기간이 물려가지고. 근데 한 주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만 피하면은 다 가능한데, 네, 토, 일요일이 수업이 잡혀 있어요. 지금 시민들하고 하는 프로젝트라 가지고. 네. 참 어렵기는 해요, 이게. 네. 그러면 저기 김자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그때 일정은 없어서 예, 네. 제가 미리 선약이 돼 있거나 뭐 한 건 없는 네. 한데 네. 김문용은? 저는 이때 가족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가야 되는 거라서. 아, 그러니까 15, 18이 이제 3박 4일이거든요. 근데 다 참석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참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연구원분들을 위한 워크숍을 따로 기획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행사가 많아요. 네, 그게 따로보다는 사실 같이, 함께 하는 게 같이. 의미가 있는데 같이 하는 게 낫죠. 지금 그러니까 좀 아니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네, 날짜가 예, 그러면은 지금 다른 작가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김수님 작가가 그 전주에 문제가 있다 그랬지 주중으로 옮기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예. 18, 19, 20, 21, 22 그 주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교수님 수업 때문에 괜찮으세요? 주중에는 또 수업 이제 수업하고 이제 또 가면 되죠. 와서 하고 가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한다 그러면 네. 수업 참여하고 또 가면 돼. 예, 아니 그렇게 멀지 하동 쪽은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예, 가까워요. 이번에 하동 쪽으로 할까요? 그러면 예. 지금 아, 어디서요? 어디서 할까요? 이번에? 아, 그것도 이제 얘기를 예, 해봐야 얘기를 돼요. 해봐야 돼요. 예. 그럼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니스트에서 가까운 지리산 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중으로 아니, 주중으로 옮긴다 그러면 일단 이제 전한규 씨 스케줄을 하고 그냥 저도 좀 가능하면 맞추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언제가 제일 유리한가 우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일에서 22일 그 주가 네.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되는 게 왜냐면 그렇죠. 더 이상 더 미뤄 좀 추워지거든요. 맞아요. 예, 마지막 그래서 날씨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아니면 12월 넘어가면은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아니면 요 기간을 11월이면 그러니까 혹시 이제 13, 14, 15 이거나 아니면 18, 19, 20, 21, 22 그 주거나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14일 갔습니다. 평일만 그 주말만 피하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토, 일요일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럼 18, 19, 20, 21, 22 중에서 한번 보시죠. 네, 그게 제일 좀 예. 네. 괜찮으시면 괜찮고요. 네. 전학규 씨도 괜찮으시고 네. 선생님도 괜찮으시고 김자혜 박사님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그렇게 일단 잡을까요? 옮겨볼까요?
옮겨서 작가분들 중에도 100%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은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네.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주중으로 옮기는 걸로 네. 아니면 좀 줄여서 그래서 그 중에서 3박 4일 정도를 해보면 하면서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예,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자기 사정대로. 네. 네. 그러면 한번 그거 좀 그러면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그 주말에 하는 게 금토일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금요일은 빼나요? 보통 금요일 오후에 이제 가서 아. 네, 그렇게 돼서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정할 네. 때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네, 다 네. 세션이 잡혀 있다 확실하게. 보니까 이것도 사이언스 네. 웨딩 활동이라 가지고 네. 그럼 월화 수목 그냥 그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완전 감사하죠. 제약을 드렸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월화 수목 정도로 18, 일단 19, 20, 21로 제가 작가들하고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센터에서는 저희 일정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누가 참석을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하고 네. 원하시는 분들 네. 지원자를 받으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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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왜냐하면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이번에 한번 끝나는 게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핵심 멤버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저희 핵심이 네. 사회로부터 핵심 멤버. 이라고. 네. 아니 근데 그것을 네. 다른 분이 오셔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그거를 딱 이렇게 좀 정하지 않으면 네. 그 기준을 동료가 정하지 않으면 않으면 네. 굉장히 힘들어지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편의상으로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따 미팅에서 푸시해 보겠습니다. 2명은 땡기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다른. 그러니까 네. 앱이 교수님이 하신 앱과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11월이 되면은 저희가 본격 이제 이 앱을 런칭하기 시작하면 계속 피드백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으로는 스케줄이 괜찮은데요. 이제 또 평일 옮겨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때 가서 일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까지가 핵심 member이고 아닌지. 사실 오늘도 이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렇게 멤버가 엮이려고 그래. 네. 엮이고 있는 기분이에요. 혹시나 이제 그때 돼서 정말 이제 저 약속된 앱이 있는데 그때 돼서 지리산 가서 또 연락이 안 되고 피드백이 안 되고 일단 연락이 되죠. 하루 종일 자유미술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급한 일은 하실 네, 수도 하다가 있어. 왔다 네. 갔다. 그또 본부나 뭐. 그러면 이제 처음 말씀하신 의도처럼 이렇게 푹 빠져서 이렇게 정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그것도 자연이잖아요. 일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죠? 근심이 가득한 눈빛이. 네, 아니 다 여기 오셨다고 다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냥 예. 지금 일단 중요하신 분들 위주로 일정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를 네, 전체 해서, 공지를 네. 해서 뭐 네, 시간대고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이 오시면 좋고 환경이고, 아니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씩 한번. 네, 제가 그러면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술이라는 말을 이제 띄고 좀 다양한 요소들이 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즉 우리 조정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과학과 예술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주장하는 나는 예술이야, 나는 과학이야, 이걸 주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말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건 예를 들면 뭐 꿀이라든지 비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워딩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특정한 그거를 지칭하지 않는 중립적인 용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생한 어떤 것들, 그것이 소위 자연미술일 수도 있고 그냥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혹은 사운드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노래나 혹은 시어들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지칭하는 그 어떤 것, 예를 들면 지지인데 이것은 이제 그 디지털화된 굿즈를 지칭하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 이제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지만 사이언스 월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 컬렉션이 돼서 이건 자꾸만 무슨 뭐 그림값 오르듯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어떤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지지라는 말은 지리산의 어떤 뭐 지혜, 땅의 지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바꿔보니까 이 GG라고 이렇게 GEE 이렇게 쓰니까 영어로는 약간의 어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감탄사 이런 거더라고요. 그 소녀시대가 GGG 불렀을 때 그 G가 의미가 약간의 감탄.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도 좋고, 또 그냥 우리의 뭐 한문식으로 땅의 지혜, 뭐 지리산의 지혜, 또 지혜 중에 지혜 이렇게 해도 좋고, 그거는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또 다른 중국말로는 이게 지지 그러면 속삭임, 작은 속삭임 이런 뜻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연의 작은 속삭임이라는 의미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만들면 그것이 꿀로 교환된다 해서 이 만들어진 어떤 것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자연미술이라고 하면 너무 미술만 한정되는 말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지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이제 맵이 만들어져서 지리산 둘레길에 지지가 있는 위치들이 이렇게 맵으로 좀 잡혔으면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지지를 생산한 사람의 컬러를 통해서 빨간 지지, 노란 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될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리산에서 시작해서 백두대간을 거쳐서 개마고원,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지지대간을 만들고, 그게 이제 쭉 거쳐서 지지, 뭐 실크로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지로드로 유럽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게 철도 노선을 따라서 개발이 되든 아니면 걸어 차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개발이 되든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한 10년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이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 안에서 지지를 생산하는 걸 뭐로 부를까 해서 이제 그걸 지지 워크숍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 내에 그런 워크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참가한 사람들이 현장 프리젠테이션이나 또 편집된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참여자 공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이언스 월드 프로젝트나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 워크숍마다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제 날짜를 달리해서 3박 4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안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첫날 모여서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는 조별로 이동을 해서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 프로젝트가 이제 지리산 둘레길을 이제 걷는 거는 이제 방문자들이 지리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이렇게 걷는 건데, 사실은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은 걸으면서 워크숍하기는 이 코스를 이동하면서 이제 한다 그러면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점별 워크숍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소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 숙소가 펜션이어도 좋고 혹은 캠핑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하면서 캠핑장 주변에 그 지지들이 깔리면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제 캠핑장에 와서 혹은 펜션에 와서 쉬면서 그것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화 유적지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방문하는 무슨 장소들 그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해서 좀 거점별 워크숍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틀간은 워크숍을 하고 그 셋째 날 점심 먹고 전체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작업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요번에는 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업한 거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실험도 해보고 그걸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제 앱이 구축이 되면 그쪽으로 앱으로 보내는 그거를 실험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프린트아웃을 해서 쭉 이렇게 걸어보는 오프라인에서 디스플레이 해보는 방식을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준비를 해서 18일날 오전 마지막 4일차에는 그걸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좀 일정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의돼야 될 내용들이 뭘까 그래서 어디에 집결할 거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원래는 전체 숙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별로 이동을 하기로 했죠.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조별로 이동을 해서 각자 이제 그 거점으로 그러니까 캠핑장이나 펜션 자기 숙박하는 근처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도 아예 그냥 거점별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뭐 온라인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여서 한 다음에 흩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실험을 어떻게 해볼 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앞으로 지리산 둘레길 프로젝트가 됐을 때 너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를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80명, 100명, 네. 200명 단위가 와도 모여서 해도 복잡하지 않게 돌아가고 생산이 된 것이 공유되고 하는 시스템이 이쪽부터 대단위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 그냥 각자 모여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그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돌보미가 없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욕심을 낸 게 81명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다음에 81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81명이 하되 너무 행정적인 게 없는 좀 간단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디어를 마련하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분들도 여기 참여를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 분도 참여하지만 맞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사이언스 월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뭘